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이제 9월 개강반 지금 2주차 수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대로인데요. 오늘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강의계획서 부분에 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주 정도 강의계획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좀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01번 설명과 이해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미 7, 8월 달에 저랑 이와 연관한 사례 문제들 많이 풀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개론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좀 복습해 본다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두 타임은 역사교육론 문제를 풀 거고요. 나머지 두 타임은 서양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 문제는 이제 그리스 문제와 로마 문제 앞부분 일부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와 로마 문제 앞부분 일부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그렇게 두 타임, 역교론 두 타임에서 네 타임으로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잠깐 좀 보실까요? 오늘 나눠드린 거 역사교육론 먼저 보죠. 아직까지는 뭐 말이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뭐 깨지거나 멈추거나 이러진 않죠?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나갔다가 이렇게 라이브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시거나요. 아니면 큰 화면 창으로 보시고 계시다라면 작은 창으로 좀 변환을 해 보시거나 그렇게 해보시면 라이브 강의가 조금 덜 끊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카톡 켜놓고 있으니까요. 채팅창 열어놓고 있으니까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라이브 강의 들으시다가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강의가 길어지게 되면 좀 재미가 식상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이벤트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커피 쿠폰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렇죠? 나중에 직강 나오시면 제가 밥 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교육론 2주차 첫 번째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과 이해 부분입니다. 네, 1번 가부터 라에 해당하는 각각의 설명을 참고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번 이렇게 보면 어떤 사건 이해 발생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예, 이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어떤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사건 CN, C2CN의 발생을 나타내는 일련의 진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술들까지를 끊어서 컨디션 C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일련의 일반적인 법칙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되어질 수 있다라고 쓰여 있고요. 뭐 설명 꽤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런 방식이었죠. 과학적 설명이 되기 위한 기본 구조가 이런 방식이었고요. 실은 요 L이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L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열의 관계였었고요. C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열의 관계였었습니다. 이게 수열의 관계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되어질수록 이른바 조건적 진술이나 추가적인 진술이 나타나면 이 조건들이 나타날수록 그때마다 꼭 뭐는 추가돼야 된다. 법칙은 추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론자들의 설명의 핵심은 무조건 이 법칙을 꼭 개재시켜야 된다. 법칙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지수가 늘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요런 법칙의 가지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한 번만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이게 지금 설명항에 관련한 부분이었죠. 설명항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었고요. 이게 피설명항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설명항이요. 용어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너럴 로우의 약자였었죠. 일반 법칙의 약자였었고요. 법칙의 종류에는 제너럴 로우가 있는가 하면 스태티스컬 로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확률적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건 어드밴스드 컨디션의 약자입니다. 선행 조건의 약자거든요. 어드밴스드 컨디션. 그 다음 이건 이펙트 또는 뭐 이벤트. 어떤 걸로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사건 이렇게 부르시거나요. 아니면 결과 이렇게 부르시거나 라는 거 상관없죠. 결국 이 설명항에 해당하는 것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과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건 발생의 일반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설명의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를 위해서 과학적 설명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반드시 요 설명항에는 두 개 이상의 일반 법칙이나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조건이 이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되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조건, 요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실은 저 조건을 언급했던 거는 포퍼의 1943년에 포퍼의 이야기인데요. 포퍼가 The Poverty of Historicism이라는 책 안에서, 그러니까 역사주의의 빈곤이라는 책 안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설명이 되기 위한 요건 두 가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적어도 설명항에는 두 개 이상의 일반 법칙이나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돼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었죠. 포퍼의 이러한 지적은 햄펠의 지지를 받게 됐고요. 햄펠 역시 이러한 설명 방식을 포괄해서 이런 표현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Covering Law라고 부른 바 있죠. 이른바 포괄 법칙에 의한 설명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한편 햄펠은 저러한 포퍼의 연역적 법칙적 설명 방식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두 가지 형식의 설명 방식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확률적, 통계적 법칙이다, 통계적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가 설명, 스케치라는 것이었는데 다시 이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졌었죠.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까지가 지금 대체적으로 과학적 설명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설명의 대상에 있어서도 단일 사건입니다. 단일 사건. 그렇죠? 요 단일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게 있겠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요. 그래서 사건의 각 단계별로 법칙을 추가적으로 진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발생적 설명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발생적 설명도 과학적 설명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 발생적 설명이 지금 양상이 이렇게 법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제시가 되는 경우인데 실은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발생적 설명은 이런 양상이잖아요. 이렇게.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 위에 지금 C가 써 있다고요. 이렇게 C도 써 있고 이렇게 C도 써 있고요. 근데 이 중간중간 단계별로 지금 항상 이게 추가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매 단계마다 이런 법칙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찾아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단계에 한해서만 법칙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단계별,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각각의 사건의 단계별로 거기에 걸맞는 법칙을 추가적으로 진술해야 된다라는 설명의 방식이 발생적 설명이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도 기본 구조는 이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법칙 아래에서 사건을 포섭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개론서에 있는 내용 개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번과 라번 부분 이제 행위 설명에 관한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저 앞부분에 제가 설명했던 여기까지 설명 방식은 사건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사건에 관한 설명. 이 사건도 단일 사건이 있었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부터는 행위에 관한 설명인데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아시다시피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방식이 있고 가디너나 라일 그 다음 이를 법칙화시켰던 햄펠이요. 햄펠. 이들이 제안한 성향적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성향적 설명 방식이요.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방식의 핵심은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라는 행위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향적 설명 방식의 핵심은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곧 행위자가 갖고 있었던 의도, 목적, 동기와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선택 가능한 여러 갈래의 대안적인 수단들 가운데서 왜 그 인물이 이 수단을 선택했는가라는 필연성, 그 이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 결정에 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성향 자체를 도입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행위 설명을 다시 과학적 설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다 라고 했었죠. 행위 설명을 과학적 설명의 범주로 옮기게 하기 위한 또는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시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이 둘 간의 갈등을 조합하고 절충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왈슈가 제안했었던 총괄적 설명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개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연역적, 법칙적 설명의 방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전제가 주어졌을 때 설명돼야 될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제, C를 말하는 거고요. 전제 조건이요.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혹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랬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거의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럼 법칙이 성격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확률적, 통계적 설명. 따라서 가가 연역 법칙적 설명, 나가 확률 통계적 설명이고요. 다가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고 라가 성향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성향의 설명 가운데 지금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세 번째 줄 합리적으로 행위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C 종류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변함없이 또는 높은 확률로 X라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법칙입니다. L이거나 또는 일반 법칙이거나 확률적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괄호 바깥에 변함없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일반 법칙이 되겠고 높은 확률로라고 써있는 부분이 확률적 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에서 제안하고 있는 설명의 방식은 햄펠의 성향적 설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 나, 다라 그럼 다 쓰셨을 거고요. 나의 설명 방식, 이른바 확률적, 통계적 설명 방식을 가와 마찬가지로 연역적, 법칙적 설명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설명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었죠. 곧 주어진 현상, 영어 이 이벤트를 또는 이펙트를 법칙 아래 포섭함으로써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현상을 법칙 아래 포섭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현상을 법칙 아래에 포섭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기본 구조가 되어야만 전부 다 과학적 설명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작성 방법인데요. 세 번째 문제인데요. 다와 같은 설명 방식이 추구하는 목표를 쓰고라고 그랬죠.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 추구하는 목표, 또 라, 성향적 설명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효과를 쓰시오라고 그랬습니다.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바로 뭐겠습니까?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가 일어났었을 때, 그러니까 A라는 인물이 C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C라는 상황에서 해야 될 적절한 일은 X였다. 그래서 A라는 인물은 X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인물이 X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요 이유를 밝히는 것. 그리고 이 이유는 대부분 인간이 갖고 있던 정신 또는 내면. 바꿔 말하면 여기 표현대로 따르면 의도, 목적, 동기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드레이는 뭐라고 언급한 바 있었냐면 설명 방식이라기보다는 이해 방식에 가깝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정신이나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에 가깝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딱 두 사람을 실증론 또는 관념론 이런 지위에서 굉장히 놓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념론의 대표자였던 드레이도 마찬가지. 관념론자다라고 명백히 확실히 말하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증주의자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실증주의자의 햄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실증주의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실증주의만 강조했다라고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역사적 행위가 일어났는가? 발생하고 있는 역사적 행위가 일정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발생한 역사적 행위가 일정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라와 같은 설명 방식, 그러니까 성향적 설명이 지는 교육적 효과를 쓰시오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적 효과. 첫 번째는 인간의 행위가 무의식적인 습관, 태도,
성격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행위가 꼭 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무의식적인 습관, 태도, 성격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은 비단 성향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가족들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친구 관계나 또래 관계 영향을 받거나 더 넓게 보면 사회 전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요. 타고나는 면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의 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 규범, 전통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 규범, 전통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의 관습, 규범, 전통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설명이나 성향적 설명이 갖고 있는 그 역사교육적 의의 또는 효과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동시에 또 그 두 가지 설명 방식이 맞는 비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기출된 바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정확히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출전 써놨으니까 출전 보시고 다시 한번 꼭 개론사 내용들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또 한 가지 이렇게 고려해 볼까요? 성향이라고 그러세요. 요 성향이 항상 행위자 행위를 결정짓지는 않잖아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가는 급진적인 정치적 변혁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례도 들어가 있어요. 곧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서 급진적인 정치가가 보수적인 정책을 취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성향을 지녔다라고 해서 그 성향이 특정한 행위의 방향을 반드시 결정짓거나 규정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곧 성향 이외의 요소가 행위를 결정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향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런 설명 방식을 도입한다라면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다 숙지하고 난 다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입니다. 역사적 인과관계와 연관한 아래 사례를 참고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라고 그랬네요. 인과관계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죠.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원인이죠. 원인이 있다라면 이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과 사건의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그 둘의 상관성이거든. 상관성. 그러니까 실은 자연과학이나 수학처럼 이런 식으로 명기된다라면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독립변인, 이런 걸 종속변인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면 이 독립변인의 증감에 따라서 종속변인의 증감이 일정한 비율을 보이게 되겠지. 이 둘 간의 관계를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 둘 간의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사사변면이 있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 행동의 반경은 이런 범위 안에서 지금 전부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행위설명 이론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하지만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는 실은 이런 범위의 틀 안에서만 일어나진 않아요. 요 바깥에 있는 범위들이 전부 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도, 인간의 목적과 연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원인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거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인과관계가 다양할 수 있고요. 이 다양하다는 기초 위에서 역사가들은 뭐마저도 다양하게, 해석마저도 다양하게 구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먼저 기억 부분 보시면요.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뚜껑이 들썩거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물을 넣고 끓여. 시간이 지나. 그럼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려. 예외가 있을 수 없죠. 항상
독립변이 나타나게 되면 종속 변수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항상 참인 사례입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100% 필연적인 것이거나 100% 법칙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비해 이 해마다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제수용품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수용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추석이나 설날 직전에 풍용의 정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한 7, 8년쯤 전이었나요? 그때 배농사가 굉장히 잘 되고 복숭아 농사도 굉장히 잘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를 굉장히 큰 복숭아를요. 햇살이라는 브랜드의 그 복숭아였는데 한 박스에 보통 12개, 11개 들어있을 만큼 이렇게 큰 것들이었어요. 조금 더 적게 있는 건 9개도 들어있고요. 이게 굉장히 싸더라고요. 개당 거의 1,500원 꼴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한 20박스 사가지고 학생들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추석 전에요. 추석 때 집에 안 가는 학생들을 좀 같이 먹으라고 학원에 나와서 좀 나눠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니은번 같은 경우 어떨 때는 또 추석 전에 제수용품의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오르는 편이죠. 이제 이런 인과관계가 지금 되게 확률적인 것입니다. 확률적 또는 통계적인 인과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x가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라면 y가 왕자의 난입니다.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라면 그렇죠. 뭐 역대 왕조 국가에서 그것이 고려든 아니면 조선이든요. 이런 대립적 구조를 보이지 않은 적은 별로 없죠. 그렇죠? 이럴 때마다 이런 게 일어납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죠? 어떨 때는 왕권이 신권을 제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권이 왕권을 제압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왕 중심의 조치가 행해지기도 하고 신하 중심의 조치가 행해지기도 하죠. 그 가운데 왕자의 난 같은 경우 사례가 권력 다툼을 들어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견될 결과들 가운데서 하나일 뿐이지 이게 어떤 법칙적이거나 또는 확률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들어가야 될 말은 바로 그거죠. 왕자의 난은 여러 가지 예견되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곧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이죠.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겠죠. 그 다음 자료 2번을 보시면 4세기 초 미천왕 때는 남으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한 후 요동지역으로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그 고구려는 서북쪽의 전년과 남쪽의 백제의 침략을 받으며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전에 다양한 신앙을 불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이어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 조직을 정비했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쓰여있네요. 그 고구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이 취한 정책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죠.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전에 다양한 신앙을 불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끊고요. 태학도 설립했고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 조직을 정비했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림왕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 이런 사례가 지금 들어가 있죠. 자료 3번 자료 1의 디귿과 조선 초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과 자료 2의 밑줄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선택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왼쪽 자료 1번의 기억과 같이 필연적인 게 아니죠. 여러 가능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선택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나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어떤 한 가지를 인간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판단, 의도, 목적, 사상과 같은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요. 감정이나 개인적 선호도 같은 정서적 요인도 인간의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사가 지난날 인간의 활동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때 역사 이해의 주된 대상은 인간의 내면이죠. 인간의 내면. 책에 보면 인간의 내면, 쉼표하고 즉 그의 사고 활동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쉼표하고 즉 그의 사고 활동입니다 라고도 쓰여 있죠. 예, 키워드를 뭘 알아두시는 게 좋냐면 인간이 선택한 결과, 인간의 내면 이런 단어들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자료 1번의 사례를 보니까 무엇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그랬고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방식 가운데 인과적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라는 말도 써 있고요.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번을 보시면 자료 1과 같은 인과적 설명은 역사 사실의 원인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연쇄관계 또는 상호관계를 추적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원인은 과거 사실이나 사건 및 행위의 동기나 이유 혹은 사건의 배경 등을 뜻한다라고 쓰여있네요. 원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원인이란 말이 훨씬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 아시겠지? 원인은 행위의 동기나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 배경을 뜻하기도 한다. 원인은 행위의 동기나 행위의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 사건의 배경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 원인이란 말은 행위에, 인간 역사적 인물의 행위에도 쓰이는 표현이고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도 쓰이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포괄적이죠. 여기서 말한 이유나 배경이라는 말보다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실증주의자와 관념주의자가 바라볼 때는 말이 좀 달라지죠. 실증주의자들은 항상 이걸 규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관념론자들은 이걸 규명하려고 한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죠. 하지만 사전적 정의로 보면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인 용어는 맞는 것 같아요. 원인이란 말이 포괄적이고 이유나 배경이 그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역사에서 니은의 특성. 니은. 아까 니은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원인이요. 디귿이 결과였고 기억이 아까 인과적이었죠. 그러니까 역사적 원인의 특성을 쓰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원인의 특성.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 원인은 뭐 심리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정치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문화적인 원인 다양하거든요. 네. 원인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 그러니까 다원성을 첫 번째로 들고요. 다원성. 두 번째는 원인들이 다 독특해요. 각각 고유한 원인들을 갖고 있게 되죠. 그걸 개별성 또는 독특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개별적이고 독특한 원인들이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나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덜 중요한 원인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그걸 등급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등급성에 해당하는 표현들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1차적 원인, 2차적 원인, 그 다음에 먼 원인, 가까운 근인, 이렇게 기초요인, 그러니까 사건 발생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인, 1차적인 요인을 말하려는 거고요. 부차적인 요인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런 표현들을 등급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원인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끼리 분류해 놓으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는 등급이 나타나시니까요. 따라서 역사적 원인의 특성을 쓰라는 문제는 다원성, 개별성, 등급성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행위설명의 사례인데요. 행위설명이론의 사례. 자료 1번. 진흥왕은 안팎으로 적지 않은 치적을 남겼다. 545년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찮게 했다. 역사적의 편찬은 왕권과 왕실의 존엄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교적인 정치 이념에 따라 왕의 위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써있네요. 그 역사적 편찬에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설명 방식을 밑에 기억에다 썼는데요. 진흥왕은 왕권과 왕실의 존엄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교적인 정치 이념에 따라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라고 그랬습니다. 곧 진흥왕의 의도, 목적, 동기가 들어가 있죠. 의도, 목적, 동기. 그래서 545년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찮게 했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표현은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입니다. 자료 2.
광개토왕이 전생애를 정복전쟁으로 바쁘게 뛰어다닌 군사전략가였다면 장수왕은 국제정세를 이용해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노련한 외교 전략가였다. 만약 이를 햄펠의 행위설명이론으로 바꾼다라면 장수왕의 이러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는 그 세력권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위 사례에 나와 있는 성향과 관련한 표현이 보이세요? 노련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곧 장수왕의 노련한 기질로 인해 이렇게 쓰시든가 장수왕의 노련함으로 인해 이렇게 쓰시든가 장수왕의 노련한 기질로 인해 또는 장수왕의 노련함으로 인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 문항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런 설명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랬어요. 네. 그쵸? 기억과 같은 설명. 그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이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쓰시오라고 그랬죠. 한계를 쓰시오라고요. 목적이나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설명은 되게 어려울 수 있죠. 목적이나 동기를 목적이나 동기가 분명하지 않는 행위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목적이나 동기가 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목적이나 동기가 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기 곤란하겠고요. 네, 두 번째, 어떤 환경에서 행위자가 처해야 되는 가장 적절한 행동이 이거다라고 그래서 행위자가 반드시 그 적절한 행동대로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적절성과 행위는 서로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한 일이라고 해서 행위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행동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한 일이라고 해서 그 행위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행위자가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네, 그 다음 5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라고요. 예, 보기와 같은 설명 방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여기서 말한 지금 이 부분이죠.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햄펠이 제안한 설명 스케치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로 이런 방식들, 어떤 방식들인지를 잘 맞춰 보셔야 돼. 생략적 설명인지 아니면 부분적 설명인지 이렇게요.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다. 구제도 아래서 1신분인 성직자와 2신분인 귀족은 여전히 면세 특권을 비롯해서 봉건적 특권을 소유하고 3신분인 평민만이 모든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 첫째 줄로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구제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은 지금 뭔 것처럼 보입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들은 프랑스 혁명처럼 보이죠. 이렇게 프랑스 혁명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원인으로 간주된 게 앙셴 C죠. C 앙셴 레짐 구체제의 모순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쵸? 그럼 뭐 여기 법칙은 뻔하겠지. 구체제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 뭐가 일어나기 쉽다? 혁명이 일어나기 쉽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혁명이 일어난다 라는 패턴이 되겠고요. 근데 실은 요 부분의 사건을 보니까 지문 안의 사건을 보니까 맨 끝에 부분 보면 그래서 프랑스 민중들은 바스티유를 습격했다라고 써 있어요. 바스티유를 습격했다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스티유 습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프랑스 혁명을 빼고 지금 요걸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죠. 그치? 그럼 어떨 때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바스티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거를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미 앞줄에서 뭐라고 했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에 있었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제도의 모순이 원인이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가 결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 도식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면 바스티유 습격을 프랑스 혁명의 하위 사건으로 포함시킬 때만 가능한 방식이죠. 곧 요렇게 된다, 요렇게 포함한다, 그럴 때만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전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프랑스 혁명의 일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일부분. 프랑스 혁명의 일부분인 바스티유 습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 설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런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바스티유 습격은 프랑스 혁명의 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프랑스 혁명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켰을 때만 가능한 설명의 방식입니다. 요 사례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렇게 아래 사례를 기초로 해서 왜 그것을 부분적 설명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로 풀어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려드린 요 도표를 잘 활용하시고 답안지 내용을 유추해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은 프랑스 혁명의 한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하위 범주로 바스티유 습격을 포함시켰을 때만 가능한 설명 방식이라고. 꼭 그걸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6번 쉽습니다. 가 C, L 그 다음 E 또 똑같이 C, L, E. 근데 다 일반 법칙을 쓰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너럴 로우를 쓰라고요. 일반 법칙. 확률 통계적 법칙이 아니라 일반 법칙이죠. 기억, 통화량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통화량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통화량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또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제공황인데요. 니은 일반 법칙. 일반 법칙. 초기 조건. 위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면 실업이 생기고 주가가 하락한다. 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 실업이 생기고 주가가 하락한다. 그 위와 같은 현상들이란 초기 조건들이에요. 지나친 증권 투기, 과잉 투자, 과잉 생산, 수요 감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실업이 생기고 주가가 하락한다. 그 다음 자료 2번 그 진승 5광의 난이 왜 발생했는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은 안정된 정치와 사회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통치 정책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생존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숨을 죽이고 있던 백성들은 그의 사후 곧바로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진승 5광의 난은 그러한 반란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진승 5광의 난이 발생했다라고 써있죠. 법칙은 유사한 법칙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생존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숨을 죽이고 있던 백성들은 사후 곧바로 난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유사하죠. 그걸 법칙으로 바꾸면 가혹한 통치를 일삼는 군주가 사망한 이후에는 반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또는 가혹한 통치를 일삼는 군주는 그의 사후 반드시 반란을 초래한다. 가혹한 통치를 일삼는 군주는 그의 사후 반드시 반란을 초래한다. 그런 뉘앙스로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쉴게요.